샤인마스켓 다시 이제 기본적인 내용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유목기에는 열매를 적게 달고요. 나무 초창기에 좀 세력이 약할지라도요, 억지로 키우실 생각하시지 않는 쪽이 사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무가 보이는 쪽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뿌리를 키우는 쪽이고, 뿌리가 키워야만 다음 년대에 저장량분이 기준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걸 너무 굉장히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성목이 되는데 4, 5년 정도가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2년 차만 되면 막 70%, 80% 달잖아요. 근데 이것보다는 사실 4, 5년이나 최소한 3, 4년 기준으로 보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보통 7년이나 8년, 10년쯤 들었을 때 중간에 한해 감벌돼 가지고 나무 거리가 7, 8m 됐었을 때 이 나무들의 수령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통 일반 농가에서 2톤, 3톤 딸 때 충분히 따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매년 같은 양을 매년 같은 조건으로 거의 비슷한 동. 물론 토양이 좋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 착과에 관련된 부분, 세력이 약해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는 게 두 가지 개념으로 뿌리가 약해졌구나, 햇빛이 약해졌구나, 마지막으로 배수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셔가지고 하고요. 나무 세력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비료나 이런 것들을 쉽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전정을 조금 강하게 해서 가지를 짧게 쳐야겠구나, 오히려 햇빛을 더 많이 받게 해야겠구나, 열매를 좀 적게 받겠구나, 이렇게 하는 있습니다. 뭐 씨가 있는 포도가 생길 수 있다 했는데 어린 나무 때는 생장주중제가 충분히 활력이 잘 안 나옵니다. 아까 수정교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앞서서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나무가 충분히 크고 뭐 했었을 때 생장주중제를 똑같이 쳐도 우리가 지베렐렌 몇 ppm 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나무가 건강해지면은요 20ppm, 50ppm, 100ppm이 거의 비슷하게 다 반응이 잘 나와요. 근데 뭐가 막 잘못 나오고 안 나오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대부분 나무가 안 좋아서 그래요. 나무를 먼저 기르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포도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조금 강수량을 보는 게 유럽종 500에서 700종. 그럼 우리나라 지금 샤인마스켓이 유럽종하고 미국종 두 가지 교배종 정도거든요. 그러면 장마철에 우리나라가 비가 많이 우수되긴 하지만 물을 줄 때 봐라. 꽃이 피기 직전에 물을 충분히 주는 문제, 그 다음에 열매가 좀 비대할 때 충분히, 근데 열매 비대할 때 물을 충분히 요약해서 너무 많이 주면 배수가 안 되는 맛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방고평처럼 과일이 막 물러지고 중간에 막 그 무슨 문제가 생겨요. 또 이렇게 비대가 많이 해가지고요, 과실이 균열이 생긴 과일들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수확 후기에 가면 후기 열과가 발생돼요. 이런 문제 생각했을 때 저는 물 관리를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계 온도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으로 했었을 때 포도가 얼어 죽는 온도는 영하 20도 정도 같아요. 샤인마스켓 기준입니다. 지금은 샤인마스켓 기준으로 지금 재배를 하니까요. 그러면 20도 됐는데 어느 집은 얼어 죽고 어느 집은 안 얼어 죽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저장량분 문제가 제일로 크게 되고요. 두 번째는 1년 차나 2년 차는 무조건 다른 나무보다 먼저 얼어 굉장히 약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샤인마스켓 재배할 때 1년 차나 2년 차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무를 키우는 쪽, 그 다음에 얼어 죽을 가능성이 많다는 걸 항상 하고요. 햇빛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시설 재배도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광 재배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될 텐데요. 우리가 여기 2400피트 광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6월달, 7월달 지금 오늘 날씨가 굉장히 받기 좋네요.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한 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사막 기후에서 적용됐던 것들이 포도나무라고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시설 재배를 하는 많은 부분 사람들이나 농가들이 막 무슨 생육이 안 됐었을 때 제한 요인이라고 해서 왜 이것 때문에 포도나무가 잘 안 크고 무슨 문제가 생겨 그런 얘기를 자꾸 물어봐요. 배수가 잘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광입니다. 햇빛이 부족해서 나오는 문제지 온도가 잘 안 맞아서 무슨 문제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중요한 문제예요. 대부분 문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양 pH에 관련된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칼리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토양 pH에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데요.
사실은 토양 pH가 어느 정도만 맞는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토양 pH를 한꺼번에 너무 급격하게 올리고 내리려고 하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요. 천천히 올리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이거보단 유기물을 넣어줘 가지고 토양이 뿌리가 잘 살 수 있는 상태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포도가 자라는 전체 조건이 요 위치예요. 대한민국이 어디쯤이죠? 요 위치니까 위치적으로는 꽤 잘 위치가 맞는데 이쪽에서 내려오는 고온기, 샤인마스카스 적이 돼 있다면 겨울에 너무 추운 문제, 장마가 너무 긴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야간 온도가 너무 높은 문제가 있어요. 야간 온도가 높은 문제가 어떤 문제하고 가장 문제가 되냐면 당도가 잘 안 오르는 문제가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햇빛이나 아까 얘기한 대로 포도나무 배수가 잘 된다는 전제 조건에 하에서는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과다 착과를 하지 않는다면 야간의 온도가 너무 높은 날은 우리가 보면은 육안으로 보면 포도나무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일을 안 하고 그냥 우리 휴가를 하는 것처럼 숨만 헐떡거리고 있는 거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야간 온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가 이 위치 지역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약간은 우리나라에 또 문제가 뭐냐면 겨울이 조금 일찍 시작하고 늦칠하게서 4, 5월 달에도 그 꽃 피는 시기에 너무 갑자기 저온이 오는 문제가 있어요. 특히 기후변화라는 것이 온도만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기후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 포도에서 제한 요인으로 나오는 건 햇빛,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름철 고온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동해도 문제가 되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포도를 한번 볼까요? 12에서 15g입니다. 일부 시중에서 18g에서 20g짜리까지 포도를 만드는 농가들이 있어요. 막 아주 특이한 경우라든지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경우, 기술이 뛰어나다는 건 어떻게 보냐면 땅을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막 땅이 우리가 말한 그 뿌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농가라고 봐요. 이런 농가가 아니라면 12에서 18g 그 이상으로 포도를 키웠다는 것은 신호로 보면 우리가 성인병 생긴 것처럼 뭐가 문제 생길 것 같습니다. 너무 알을 키우려고 하시는 것들은 분명히 다른 리스크,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알이 40에서 50알을 처음부터 생기는 걸 정해놓고 문제를 하라. 500에서 700g 절대로 포도 알수를 세면 돼요. 내가 송이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봉지 씌우기 직전쯤 됐을 때 이승에 포도 알이 몇 알인지를 무조건 세보셔야 돼요. 7, 80알 되는데 이거를 700g짜리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죠. 이건 무조건 1kg가 넘어가요. 근데 왜 이걸 송이를 작게 하느냐? 자, 보실래요? 이만한 포도가 있고 이걸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해서 2배 정도 되는 거 있어요. 이걸 두 송이를 달아도 이쪽에 있는 포도들이 훨씬 더 잘 익고 모양도 높고 해요. 현재 뭐 소비자들이 큰 송이를 원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삼슬하게 가지고 2kg에 세 송이를 잡는 게 모양이 이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만 현재 앞으로는 뭐라고 하죠? 개별 포장도 늘어나고 뭐 한다고 생각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착과량을 어떻게 하느냐? 10알당 이게 몇 평쯤 돼? 이게 600평쯤 돼요. 600평인데도 옆에 있는 뭐 이렇게 옆구리 빼고 나면 500평밖에 안 돼요. 500평밖에 안 되면 우리가 3,000송이 달아도 보통 2톤이 나오고 2톤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3,000송이를 다는 게 아니라 600평이라고 했지만 옆에 빠지니까 500평이니까 5,000송이 정도만 달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달죠? 막 7,000송이, 8,000송이 달잖아요. 그러니까 송이 수를 들어갔을 때 봉지를 씌우고 나면 봉지가 충분히 들어갔는지 안 되는지 보고요. 만약에 송이 조절이라고 해서 과일을 꼭 너무 많이 달아서 따내야 한다면 최소한도 우리가 7월 초 정도 돼서 과일을 눌러봤을 때 과일이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하는 정도, 변색기라고 하는데 그 전에 따내야만 충분히 나무로 양분이 가지 과일로 양분이 가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데로 양분을 손실할 경우가 많습니다. 당도 최소한 16, 18브릭스 이상 올려야 돼요. 근데 해에 따라 이게 굉장히 많이 틀려집니다. 햇빛이 많은 애는 샤인은 유럽종 포도의 특징을 모든 걸 가지고 있으니까요. 햇빛이 많은 애는 비가 조금 적고 쨍쨍한 애는 당도가 생각보다 꽤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어떤 애는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재배를 잘했어도 그 해에 따라서 1브릭스 내지 2브릭스 정도까지 차이 나요. 그에 비가 적다든지 비가 많다든지 햇빛이 많이 부족할 것 같다. 그럼 내가 18브릭스를 했었을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수량을 줄여야 하고요. 과감하게 가지와 가지 사이에 햇빛이 좀 들어가도록 충분히 해줘야 하고요. 이런 재배법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과량을 줄이는 건 변색기 색깔이 오기 전에 해야 한다. 수세하고 잎 관리를 충실히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9월 넘어서 10월 달 늦지막히에 착색이 들어서 수확은 가능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장양분의 문제가 된다. 자, 수세를 강하게 고르게 한다는 것들은 전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저장양분이라고 해서 저장양분이라는 방법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발화를 균일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비료를 주는 방법보다는 물을 조금 더 줬다 덜 줬다 해가지고 세력을 조절하는 쪽이, 물만 끊으면은 내가 이제 그만 크고 싶을 때 어느 정도 크거든요. 근데 비료를 크는 거는 비료를 계속 나무가 안 커서 계속 주어 그래도 안 커. 그래도 나무가 일단 크기 시작하면 막 한없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로 세력을 조절하는 방법보다는 저장양분, 착과량, 그 다음에 전정, 하계 유인이나 적심, 이쪽으로 세력을 조절하는 쪽들이 훨씬 더 나무 생리학적으로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물론 이건 재배 기술이 조금 필요한 겁니다. 자, 과립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2,000송이 내지 3,000송이를 단다고 했었을 때, 포도알이 엄청나게 커지는 전제 조건, 예를 들면 생장조정제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킨다면 송이수를 줄여주셔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확 적기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거든요. 생장조정제는 농도나 방법보다는 첫 번째 나무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뭐냐면 처리를 하는 시기가 정확히 맞아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 조금 너무 일찍 처리한다든지 조금 늦게 처리하면, 우리가 일반 처음 재배하시는 분들이 무슨 지베렐렌을 처리했어요, 뭐냐면 풀매트나 더클이 알코올을 처리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막 블라블라 무슨 문제가 생기는 농가들은 대부분 다 처리 시기가 너무 빠른 농가들이 제일 많고요. 햇빛이 잘 통과하지 않는 조건, 아까 얘기한 대로 수정 결실이 안 되는 전제 조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과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기 하니까 처리 쉽게 해야 되는데, 처리할 때 온습도 영향을 수정이 아까 어떻게 됐죠? 10도씨 되면 문제가 된다겠죠. 똑같습니다. 지베렐렌 처리하는 것도 수정하고 결실을 도와주는 방법이니까 생장조정제를 처리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방법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포도에서 결실을 맺는 수정 결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도록 하는 작업이 우리가 생장조정제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생장조정제를 처리할 전후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 야간 온도가 낮으냐 안 오느냐, 그날 낮에 햇빛이 며칠 계속 꽃 필 때 계속 햇빛 칠 때 꽃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럼 햇빛이 굉장히 강하면 이파리에서 일을 한 양분들이 많으니까 꽃가루들이 막 활동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막 가서 수정돼가지고 수정 결실되는 것들도 훨씬 더 좋아지고요. 생장조정제를 대충 쳐도 알들이 다 균일하게 나오고요. 화수 정리를 어느 정도 해줘도 모양이 대부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세력이 이상한다든지 그의 온도가 틀린다든지 뭐 조건이 안 좋으면은 꽃을 똑같이 우리가 화수 정리를 4cm나, 요즘은 4cm를 안 하시죠? 3cm나 그거보다 작게, 아주 적게, 화수가 뭔지 알죠? 꽃송이 정리를 작게 하셔도 어떤 꽃은 막 크고 어떤 꽃은 작아진다면 이건 세력이 맞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처리 시기, 개화 결실기에 온도나 습도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화 전후에 어느 정도 습도, 그러니까 시설 같은 데는 습기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그렇다고 습기가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또 하나 뭐냐면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뿌리가 불포화 상태라 해가지고 숨을 못 쉬고 있는 헐떡헐떡 상태면 수정 결실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창립률도 좋아지지 않고 생장조정제 장애도 많아져요. 뿌리는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모든 포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수정 결실, 생육 굉장히 많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차 처리 시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만개 후 꽃 핀 시기에 바로 3일이나 4일 후에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했었고요. 상태가 굉장히 좋고 막 꽃이 막 그 노란 꽃가루가 막 확 피고 막 그의 기상이 좋으면은요, 하루나 이틀 더 낮춰서 해도 돼요. 그러면 모양도 오히려 더 좋아지고요. 송이 모양도 정형화가 되고요. 모양도 좋아지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기상이 나쁜다든지 내 밭이 조금 나쁠 때는 꽃이 피고 만개가 완전히 된 다음에
조금 일찍 하시는 쪽이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잔알이라 해가지고 수정이 덜 된 과실, 조금 못생긴 과실, 기형인 과실이 좀 많이 생기긴 하는데 알속기 일이 굉장히 만해지고 그 다음에 정형과락에서 품질이 균일하지도 않다는 단점은 있지만 생장조정제를 처리해야 하는 시기는 그의 기상, 특히 수정결실과 많이 연관시켜서 관련된 것들을 하시면은 이해하시면은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샤인마스카드 어떻게 농사를 잘 지느냐? 발화를 잘 시키면 돼요. 발화 어떻게 하느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저장량분이 많은 게 발화가 잘 돼요. 그 다음에 싹이 나오기 전에 뿌리가 움직이려고 하는 온도, 뿌리 온도가 10도에서 12도 된 그 이후 전후로 해서 물을 충분히 줘요. 여러분 잘 아시죠? 봄철에 막 비가 막 쭉 오고 나면은 가지 새싹이 잘 나오는 거 그렇게 발해줘요. 병해충 관리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전정 1, 2년 차에는 열매 안 달고 좀 강하게 전정하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12방법 비료를 주시는데 많은 양을 절대 주지 마라. 적은 양을 몇 번 줘라. 그 다음에 언젠가 저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7월 말 8월 초 되면서 고온기 나온 이후로는 주지 마라. 다 과실이 커져도 열과 나올 가능성 많고 맛없는 연과 나오고 내년도에 저장량분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뿌리가 중요하다. 광합성이 중요하다. 과실 품질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포도에 영향 미치는 거 토양에 관련된 부분 얘기해 볼게요. 토실, 토진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모래, 진흙, 그 다음에 마사. 그러니까 모래하고 진흙하고 조그만 작은 자갈들이 잘 섞여 있는 토양들이 최고 좋아요. 이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하셔야 하고요. 근데 요거는 토양이 타고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부족해서 배수가 안 된다 그러면 사전에 조금 한다든지 심기 1년 전에 어쩔 수 없이 나무를 만들 때 충분히 땅을 파고 유기물을 넣어줘 가지고 유기물들이 입단하라고 해서 땅이 포송포송하도록 만든다든지 정 안 되면 정말 이도저도 안 된다면 두둑을 높게 하고 심을 수밖에 없어요. 두둑을 높게 하면 포도나무는 어느 정도 생육이 유지되고 괜찮은데 무슨 문제가 있죠? 작업할 때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작업하기 힘든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입니다. 재심밀도 제가 얘기했어요. 조금 뭐라고 하지? 길게 하는 쪽이 낫고요. 대목이 좋아요, 산목이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그 사이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대목이 왜 문제가 다른 것보다 나무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느냐? 착색에는 조금 불리하죠. 나무가 세력이 세진다든지 나무가 수관이 굉장히 커져서 한 나무가 막 길게까지 가니까 나무가 막 7m, 8m 저희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 갔을 때 15m, 20m까지 뻗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밭이라든지 전제 조건이 좋은 포도나무가 15m를 뻗었어요. 그 얘기는 뿌리가 15m 이상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산목묘에서는 15m 이상을 절대로 못 갑니다. 대목묘에서는 그게 가요. 그러니까 대목이냐의 산목이냐의 차이가 나오는 것들은 나중에 가시면 언제쯤 나오느냐? 4년 내지 5년 가서 7, 8년 이상 가기 시작하면 대목묘하고 산목묘하고 나무가 힘이 딸리느니 힘이 부족하느니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병의 전정에 관련됩니다. 아까 햇빛 부분 얘기했죠. 온도나 뭐 습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햇빛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었고요. 또 하나가 바람이에요. 어느 정도 바람이 좀 통해야 합니다. 나무에서 샤인마스카트에서. 근데 우리가 뭐 6cm 세크, 그러니까 작은 선풍으로 잎이 바람이 하늘하늘 흔들릴 정도면 기공 쪽으로 나가는 쪽, 삼투압 나와서 광합성, 증발산 잘 돼가지고 여분을 낮추는 거, 온도가 잘 올라가니까 양분이 물어 올라오는 거, 기공을 열고 닫는 기능들이 좋아지고, 기능들이 좋아지면 뿌리가 좋아져서 호르몬이 좋아지고, 호르몬이 좋아지면 생태적으로 좋아지는 거, 이런 것들 앞서서 말씀드린 생육, 기상, 생리학 다 합쳐진 게 과실이 최종적으로 품질이 좋게 나온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물 계절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은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이게 포도나무를 봤었을 때 싹이 막 나오기 시작해서 이파리가 나와서 여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10.2도씨에서 수액이 움직인다 했어요. 뿌리가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싹이 막 움직이려고 한다.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10도보다 훨씬 아니 가지를 이렇게 잘라보면 가지의 색깔이 물이 돌았다. 그 정도 되면 뿌리 밑에 온도가 10도 이상으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수액이 움직인 후에 이 정도 막 눈이 움직이려고 할 때 21에서 20 움직인 후에
수액이 움직이게 20일에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발화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15에서 15도씨에서 어느 정도 돼가지고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싹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고요. 싹이 나오고 난 다음에 뭐냐면 뿌리가 저장약물을 통해서 새 뿌리가 나와서 그 새 뿌리가 싹을 딱 나와요. 그래서 여기 15번 정도 6잎 나올 때까지 과실이 충분히 큰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 이후부터는 여기 이제 착색이 들기 시작하는 변색기 정도부터는 이제 나무는 그만 크고 과일을 키워라. 수확이 끝난 다음에는 이때쯤 돼서 이제 수확이 끝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 이파리나 양분들이 이쪽으로 가지 말고 뿌리 쪽으로 가능하면 보내줘라. 뿌리 쪽으로 어떻게 보내준다? 아까 얘기대로 서서히 온도가 내려가도록 한다든지 양분이나 물을 서서히 줄이고 여기 싹이 나오고 뿌리가 이때도 이제 봄철 뿌리가 나오려고 할 때 서서히 온도를 올린다. 서서히 온도를 낮추고 서서히 양분을 해서 겨울을 준비한다. 봄을 준비한다. 이게 포도의 생물 계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포도에서 내가 농사를 어떤 목표로 짓느냐, 어떻게 하느냐, 기상이 좋은 애든지 나쁜 애든지 항상 비슷한 과실을 만들 수 있는 땅과 나무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광합성 온도 25도에서 30도씨 정도 만들어주고요. 60에서 70% 여기 4mS라고 했는데 보통 6mS니까 이파리가 산들산들 흔들리는 정도의 조건들을 만드는 것이 좋은 포도과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포도 문제 저번에 얘기했죠. 이 포도나무가 작은 거는 이쪽에 있는 뿌리가 작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흙은 토양 검사를 그 기술원이나 뭐 센터에서 많이 해주시니까 그걸 참고로 하는데요. 거기에 막 유기물이 얼마들 이런 거다 했는데 뭐라고 하죠? 막 칼륨이 막 일부 성분들이 막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모든 양분에서 더 중요한 건 뭐다? 균형. NPK, MG가 그 어느 적정 범위 내에서 서로 균형만 맞으면 어느 정도에 어느 일정 양분이 특별히 많고 어느 일정 양분이 충분히 부족하지 않은 토양들이면 대부분 어느 정도 조금 많고 조금 부족한 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단 내 토양을 만들었을 때 토양 pH가 7 전후 정도 어느 정도 유지되는 건 꽤 중요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적정한 세력을 주기 위해서 유기물을 넣어주는 건 뭐냐면 비료로 농사 짓는 건 단기간 잠깐 질 수는 있는데 장기간 아까 얘기한 대로 보통 15년, 20년 내가 농사를 져야 한다. 하우스에서 매년 10년 이상 나무가 세력에 끊기지 않게 줘야 한다. 유기물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토양이나 풀이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물비료를 줘서 비료를 조금씩 줘야 한다면 최소양으로 줘야 한다. 조기 낙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가지가 만들었을 때 어떨까요? 굵은 가지에서는 굵은 눈이 나오고 작은 가지에서는 작은 눈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눈의 모양도 굉장히 중요해요. 눈의 모양이 굉장히 선명하고 선명할 경우는 그다음에 눈의 모양이 굉장히 뭉그러져 있고 안 들어있는 것. 그렇다면 가능하면 어떻게 한다? 가지의 굵기가 조금 굵어도 얇아도 상관없는데 나무와 나무 간 사이에 가지 굵기가 차이 나지 않도록 재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산소결핍에 대한 뿌리의 반응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배수가 잘 되고 나무가 잘 자라는 데는 이게 물이 이렇게 지나가는 호스예요. 막 이 밑으로 이제 이 안은 심이라고 하고 이 부름켜라고 돼 있는데 배수가 안 되는 땅은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뭉그러져 있어요. 물이 올라가는 게 이 1시간에 1리터가 올라간다면 이런 데서는 어떻게 돼요? 물이 500cc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일소 막 갑자기 일소가 어떻게 되죠? 포도나무에서 막 그 장마기 있다가 막 온도가 막 30몇 도로 확 올라가는데 하우스 온도도 잘 환기도 안 돼서 어떻게 됐는데 이파리가 확 타버리잖아요. 이렇게 좋은 좋은 나무나 뿌리에 있는 것들은 그냥 저장양분이 올라가는데 물이 올라가니까 반응을 해서 이파리가 안 타는데 이런 나무들은 이파리가 타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또 뿌리에 대한 부분이 있다. 자, 세력 조절에 관련된 부분을 아까도 설명드렸어요. 가끔씩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눈이 나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뭐였죠? 동해 피해였어요. 저장양분이 충분하지 않다든지 특히 하우스 이런 쪽 있을 때 옆쪽 이렇게 막아놓잖아요. 축제에 마우리를 너무 막아놨는데
이 정도 눈이 나왔었을 때 0도 밑으로 내려갔다 아니면 0도 전으로 갔다 하면 이렇게 잎 끄트머리가 이렇게 타요. 근데 이거는 또 하나는 이거 죽어도 눈이 나왔던 것들이 이렇게 나무가 멈췄다가 다시 또 크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굳이 수확을 빨리 하려고 일찍부터 하시지 않는 쪽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빛에 반응을 해요. 밤낮도 알아차리고요. 그 다음에 겨울이 오는지 여름이 오는지도 알고요. 그 다음에 광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다 반응해요. 이게 다 여 밑에 있는 뿌리에서 있는 생장 조정제에 의해서 그렇거든요. 또 온도에 의해서도 자기가 죽을지 살을지,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나무가 만약에 물을 안 줘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럼 이 나무가 어떨까요? 생존을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양분을 안 주고 제일 필요한 부분만 먼저 주는 거예요. 분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육 촉진하고 막 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키우고 균형 있게 키우고 재배를 적정 범위 내에서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포도 재배를 저는 이렇게 했어요. 효율적으로 가장 균일하게 노동력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건강한 포도를 만드는 것은 캐노피라고 했어요. 이 이파리들을 가장 건강하고 균일하게 기른 다음에 최대 생산량을 나는 거예요. 요 이파리들이 최대한 일할 수도 있도록 가을 내내 해가지고 10월 말까지 낙엽까지 이쁘게 드는 것. 가을에 뭐라고 하죠? 낙엽이 안 들고 막 나중에 호박잎처럼 됐다가 그냥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포도잎이 가지고 있는 저장량분 중에 전체 한 30%, 20%는 다시 이 뿌리나 열매로 보내야 하는데 그냥 이게 낙엽 져가지고 그냥 땅으로 다 떨어져요. 그러면 이 저장량이 부족한 건 그 다음에 또 부족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토질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가스, 액체, 이 물이 많아지면 이 기체가 적어져 버리고 고체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밭이 진흙이 너무 많아지면 이 물이나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유기물은 전체 무기물의 한 10% 정도, 9대1 정도까지 깊은, 이렇게 되려면 전체적으로 좋은 땅이 되고 좋은 토질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치도 시간상 이걸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생육 계절이라고 해요. 자, 무슨 얘기냐, 뿌리가 처음에 한번 확 컸다가 신초가 만개기까지 컸다가 이후로는 거의 안 컸다가 뿌리가 확 올라와요. 무슨 얘기냐면 뿌리가 가을에 클 때 커야지, 이때 못 크면 이 중간에 나무들이 잘 못 커요. 어떻게 되죠? 잎이 처졌다 시들었다 하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 열매가 크는 것도 초창기에 이 열매가 맺자마자 컸었을 때 못 크면은 요때 후기하고 요때 두 번째 못 크면은 절대로 못 커요. 그러니까 열매가 클 때 크려면 어떻게 하느냐? 양분들 간에 경합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뿌리와 줄기는 서로 상호 의존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뿌리가 잘 안 크고서는 위도 못 크고 위가 안 크고서는 서로 못 기릅니다. 생육 초기에 생육을 최대한 시켜가지고 엽수를 최대한 확보해 주는 거. 후기에 막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치면은 중고등학교 때 애가 잘 클 때 잘 먹이고 운동 잘 시키고 하는 초기에 생육을 해줘가지고 초기에 만드는 것. 이것이 기분이고요. 이렇게 초기에 해주는 것들은 가을에 만들어진 저장양분이 기분이 된다는 거 말씀. 자, 포도가 봄엔 이렇게 양분이 많아요. 그랬다가 꽃 피면서 양분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막 꽃 6월 달이면 이때가 만개기예요. 6월 1일 만개기. 꽃이 피는 시기에 양분이 저장해요. 우리로 말하면 보릿고개고 양분이 가장 적을 시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열매가 이파리도 점점 늘어나니까 저장양분이 있다 10월이 지나면 계속 저장양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시기에 양분이 많도록 관리하는 게 포도나무가 제일 건강하고 세력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거예요. 뿌리를 좋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저장양분을 많게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휴면이 잘 되도록 한다. 이게 등숙이 안 된 가지들이 이렇게 말라요. 이 눈이 죽는 거는 있잖아요. 동해도 마찬가지고 저장양분이 없어서도 죽지만, 여기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지나가 가지고 여기로 물이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 여기로 막 지나가 가지고 일로 물이 막 들어가 줘야 하는데 말라서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끔 전정을 언제 해요? 물이 움직임이 멈춘 다음에. 봄에 언제 해요? 너무 늦게 해가지고 물이 너무 많이 움직이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가끔씩 아상이라고 해서 이 가지가 잘 나오도록 하면 이제 이쪽에서 뿌리에서 만들어진 양분이나 물이 막 가다가
여기쯤에서 상처를 살짝 내주니까 멈춰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물속에는 우리가 말한 사이토카닌,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가니까 이 호르몬이 얘를 자극해 주니까 얘가 눈이 이렇게 커져요. 근데 아상 처리를 해서 발화가 잘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요. 아니면 뭐 휴면타파제를 처리해서 발화를 높이기도 하는데, 그런 모든 것보다도 이게 여기가 뿌리가 있으면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 자체가 많으면 아상 처리고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눈이 2개 있는데 전정을 조금 짧게 해서 이 눈을 하나 없애주면 양분이 서로 싸우지 않으니까 이 눈이 발화가 잘 돼요. 전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상 처리나 막 이런 걸 꼭 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장 양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방법,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포도 뿌리에 관련된 부분 저쪽에 뭐 볼까요?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안 돼 있고요. 이 밑에 있는 뿌리들은 거의 없어요.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냐면 2m라고 얘기했는데 60에서 70cm 정도의 뿌리가 있고요. 이게 굵은 뿌리가 밑뿌리가 다 있어요. 이것들은 원래 뭐라고 하지? 물이나 질소 같은 경우. 근데 이게 뿌리가 만약에 그 물을 안 주는 사막기후 같은 데는 살려고 자꾸 뿌리가 깊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뿌리들은 요것만 가지고 해요. 이후에 비닐로 멀칭을 해놨죠. 그리고 배수도 안 되죠. 산소가 없죠. 그러니까 뿌리가 자꾸 위로만 뻗어가지고 나오고 막 기근도 나오고 위로만 계속 뿌리가 뻗는 거예요. 이 뿌리들이 가능하면 여기도 잔뿌리가 많이 나오도록 하면, 그런 뿌리들은 다른 집보다 포도를 더 많이 달아도 있잖아요. 수확이 빨리 됩니다. 아니면 열매도 당도가 높고 맛도 좋아요. 결국에 농사를 만약에 다른 조건이 똑같아 가지고 햇빛이 똑같아서 만약에 그나마 조금 잘 질 수 있다면 여기에 있는 잔뿌리들이 여기에서도 나오도록 전제 조건을 만들어주는 재배법이 필요합니다. 유기물하고 산소가 들어가 있고, 대부분 여기 있는 뿌리가 잔뿌리가 여기 나온 이 뿌리가 하루 사는 게 아니에요. 한 일주일 3일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한 번 나오면 끝이 아니라 나왔던 뿌리가 죽고 그 뿌리가 죽으면 또 다시 새 뿌리가 나오고 새 뿌리가 또 죽고 이렇게 계속 살고 죽고 나와야 하는데, 이런 흐름들이 끊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뿌리와 줄기의 상호 위준적인 부분 얘기 드렸고요. 이 생장 조종제 오옥신, 사이토카닌, 지엔, 에틸렌, 이게 몸에서 하는 역할들인데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서서히 한 번씩 읽어보면 되고요. 이 대목이에요. 예를 들면 피록셀라 저항성, 그 다음에 선충, 요즘 외국에서는 연구 많이 하니까 그렇고요. 뿌리 저항성이 강한 거, 약한 거. 이 밑에 보면은 여기는 조금 안 나왔는데 강한 거, 안 나온 건데, 이 아직은 사실은요, 재배를 해보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대목들은 보통 이걸 만들었던 원산지가 비가 600-700g 정도, 600-700ml밖에 오지 않는 지역에서 나오니까 대부분 되게 비슷하게 반응을 해요. 더군다나 우리가 테레키 계통이라거나 이런 계통들 육중해 가지고 나온 거니까 OBB, SOP 어느 정도 특징이 같긴 한데, 그래서 대목별 특성은 아직 규명이 좀 안 돼 있어서 어떤 대목이 좋으냐 이런 것들 하는데, 글쎄요, 농가들 기본적으로 그 농민들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 제가 들었을 땐 그냥 밭에서는 OBB 심고, 그렇지 배수가 좋지 않을 때는 다른 걸 제외한 것들을 좀 심는 것들이 어떠냐, 이렇게 정도만 알려주고, 이건 저희가 좀 연구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이 좋고 산소가 좋은 데서 자랐던 나무하고요, 이게 굉장히 수분 상태가 안 좋다든지 과습한다든지 뿌리가 큰 뿌리는 나는데 잔뿌리가 안 나는 나무 특징들 비교해 줍니다. 자, 무액재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베렐렌을 보통요, 이게 꽃이 막 이때 폈어요. 만개기라는 건 거의 밑에 쪽까지, 밑에 쪽 쬐금을 제외하고 꽃이 막 노랗게 꽃이 올라가지고 하얀 노란 가루가 뻗어요. 그럼 스트랩토마이신은 여기서부터 한 일주일 전후 보통 10잎에서 8잎 사이 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스트랩토마이신은 꽃피기 전에 친다. 원래 사실은 이때까지 쳐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스트랩토마이신을 쓰는 건 씨를 없애주는 거예요. 씨를 없애서 씨가 생기면 씨가 있는 놈하고 없는 놈하고 생겨서 포도가 막 불균일하게 나오고요. 생장조정제에 대한 반응이 균일하게 안 나와요. 근데 씨를 스트랩토마이신 쳐서 없애버리면 모든 포도들이 균일하게 나오니까 보통 한 2주 정도는 조금 이르고요. 2주는 열흘에서 일주일 전후에 살포 처리, 침지 처리라고 해서 지베렐렌처럼 침지 처리를 해도 되는데, 그건 너무 힘드니까 살포 처리를 하고, 살포 처리할 때 옆에 있는 과수원으로 약이 트여가지고 아니면은 다른 품종에 트여서 씨가 없어지고 과일이 이상해지지 않도록 한다. 지베렐렌
만개 후 3일 후에 이때 지베렐렌 25 내지 다른 것들을 풀매트를 이렇게 섞어서 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수정교실이 좋다면 요때까지 쳐도 돼요. 제가 실험했었을 때는 한 6일까지도 쳐도 되니까 생장주정제를 치고요. 이게 너무 일찍 치면 물론 수정교실은 좋아지는데 잔알 생기고 균일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수정교실이 좋도록 나무를 만드는 거죠. 이거 지난 후에 이 시기는요. 여기 보통 한 20일까지는 요 사이에 쳐도 꽤 넓게 쳐도 되고요. 1차는 꽃이 피는 상태를 봐가면서 적기에 딱 쳐야 하는데 이때 처리하는 건 그저 한 번에 그냥 딱 처리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이때 쳐도 큰 차이가 안 나타납니다. 근데 요거는 요때 일찍 치느냐 조금 늦게 치느냐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적심 끝을 이렇게 순을 접는 거예요. 하면 양분이 가다 멈추니까 수정교실이 좋아져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샤인마스카트에서 적심을 하는 쪽이 좋습니다. 물론 안 하고 저 상태가 좋으면 안 해도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캠베럴레하고 똑같아요. 적심해주는 쪽이 화수정형, 꽃송이 모양을 만드는 걸 화수정형이라고 하고요. 개화 시기 정도 하는데 꽃송이 정형을 했는데 꽃이 정말 나무마다 좀 틀려진다, 아니면 어떤 꽃은 화축이 좀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는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저장 상태, 그 다음에 개화 전후로 있었을 때 온도의 영향, 이런 것들 영향을 많이 미쳐요. 아까 1차 처리하고요. 1차 처리가 끝나면 수정교실이 어느 정도 돼서 꽃 모양이 보여요. 아주 막 작은 콩알보다 녹두알보다 작은 알 모양들이 이때 보였었을 때 이때쯤 있잖아요. 송이가 너무 큰 건 조금 정리해주고 알이 조금 너무 밀착돼 있는 거 몇 알 따주시고 이렇게 툴툴 털어주셔요. 요 만개 후 7일 정도의 1차하고 2차 사이에 요 알을 조금씩 털어주고 정리해주는 게 이 순을 털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적이에요. 그 다음에 송이 모양도 균일해지는데 좋고요. 이때 아예 좀 너무 이거 모양이 아니다 싶을 때 적과를 이때에서 따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정립은 이제 2차 처리까지 끝나자마자 무조건 가능하면 빨리 알속기를 빨리 시작하고요. 대략적으로 이때는 다 모양하고 송이가 정했으니까 내가 3,000송이를 놔둘 거면 3,000송이, 4,000송이 과감하게 따서 버리세요. 더 알 키워가지고 막 이만큼 가서 막 봉지 씌우기 직전이나 막 봉지 다 씌워놓은 다음에 나중에 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화수정형도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농가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해 주는 게 좋고요. 적심도 마찬가지고요. 송이석기나 알석기도 조금 일찍 해주는 쪽을 여러분들한테 해줍니다. 자, 적심을 해주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잎을 두껍게 해주는 효과들도 있고요. 물론 부초가 좀 옆에서 나오니까 그거의 호불호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적심이 아주 조금 일찍한 적심들은 있잖아요. 정부세성, 그러니까 끝으로 가려는 힘이 남아 있어가지고 조금 일찍 해도 옆에서 부초가 적게 나와요. 부초가 많이 나오는 시기는 언제냐면 생육이 이제 멈춰가지고 옆으로 이제 갈 데가 없을 때 부초가 조금 많이 나오니까 화수정형, 만개기 끝나지. 그 다음에 아까 꽃이 폈었을 때 여기도 꽃이 열매가 하나 달리고 여기도 열매가 하나가 달리잖아요. 근데 이것도 달고 싶은데 다 못 달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냐, 이 꽃이 좋으냐 저 꽃이 좋으냐, 좋은 꽃 하나 남기고 이걸 하나 잘라버리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옆에 있는 나무보다 여기다 놓을까요? 옆에 있는 나무보다 꽃이 뭐라고 하죠? 이거는 너무 어려가지고 꽃이 너무 일찍 필 것 같아요. 그러면 늦게 피도록 1번과를 제거하고 늦게 피는 걸 해서 가능하면 지베렐렌 처리할 때 지베렐렌 처리하는 시간을 절약하도록 송이 모양, 가지 모양, 적심, 유인 이런 작업들을 다 같이 해주는 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생장주정제 처리는 조금 늦춰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생장주정제 처리 조건이 햇빛하고요. 그 다음에 살랑살랑 바람 부는 거, 그 다음에 습도가 너무 높지 않는 거, 온도가 너무 낮지 않는 거 아까 했고요. 만개 7일 전후에 1차 송이정기 아까 해주라고 아까 했고요. 정형과 모양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알속기는 빠를수록 하시면 되고요. 너무 쉽게 되면 밀착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CPP라고 풀매치나 더크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2에서 5ppm 정도 치라고 돼 있어요. 풀매트 마찬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미 시중에 이제 4리터에 뭐 1개, 8리터에 1개 처리하는 데인데 일부 농가들이 너무 많이 쳐요. 막 2리터에도 1개 치고 하는데 이걸 치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문제가 껍질이 두꺼워지는 문제가 나와요. 두 번째 또 당도가 낮아져요. 익지가 않아요. 물론 이렇게 껍질이 두껍고 안 익으면 열과가 덜 생기니까 장점이라고도 보고 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그 상식적으로 봤었던 맛있었던 샤인들은 사실은 생장조정제 처리가, 특히 생장조정제 1차 처리도 있고요, 2차 처리도 있는데 1차 처리에 처리한 건 그래도 효과가 어느 정도 가다 멈추는데 2차 처리한 거는 생장조정제 처리가 효과가 더 오래까지 가니까 두꺼워지고 맛이 없는 포도는 훨씬 더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장조정제 처리 농도도 있는데 2차 처리에는 가능하면 알코나 더크리를 처리하지 않는 쪽이 훨씬 더 품질 면에서는 좋다. 물론 외관이나 모양 쪽에서는 사실은 처리하는 쪽이 좀 유리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풀매트나 더크릴 치면 알이 둥그렇게 되고 어떤 분들은 막 배꼽처럼 이렇게 쏙 들어가니까 참외 배꼽이라고 좋아해요. 왜냐면 과일이 커진다고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후기에 나왔었을 때 공동과 생겨서 안에 보면은 비어 있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구병처럼 되는 축과 문제 굉장히 나오고요. 그다음에 축과 문제가 또 어떤 문제하고도 나오냐면 아까 그 뭐죠? 뿌리가 나쁜데 그 물이 올라가는 채관하고 도관이 막 이렇게 많이 망가져 있잖아요. 또 채관하고 도관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언제가 있냐면 동해 피해를 살짝 입은 경우입니다. 농민들은 아니면 여러분들은 나무가 동해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싹은 잘 나오고 눈도 잘 나오니까. 근데 시설이나 언제쯤 돼서 막 수확 뭐라고 하지? 지베렐렌 처리해서 막 열매까지 잘 달렸는데 콩알만 해줬는데 그때 갑자기 나무가 크다가 안 크다가 멈춘다든지 막 잎이 처진다든지 나와요. 이거 뭐냐면 외부적으로는 괜찮았는데 그 전까지는 저장량분을 가지고 스스로 나무가 어느 정도 컸는데 그 이후부터 밑에서부터 뿌리 활동이 못 오르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살짝 동해를 입어서 물이 오르는, 우리로 말하면 혈관이 살짝 터진 거예요. 고혈압 생겨가지고 우리가 약간 무슨 문제가 생겨서 막 이걸 어떻게 됐는데 어지저지 해가지고 이게 조금 상처가 아물긴 했는데 안쪽으로 되니까 이런 나무들이 피류를 많이 주고 뭐 했었을 때 축과 증상이 많이 나오는 증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봄철에 나왔었을 때 나무 상태가 뭔가 큰 이상이 없는데 막 축가 나오고 막 이상 현상이 나온다. 살짝 겨울에 너무 추워서 얼어 죽었느냐? 아니면은 1, 2월 달에 막 그 발화되기 전에 영하 막 2, 3도로 내려가 가지고 싹이 막 올라오려고 했을 때 저온을 받아 가지고 피해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매트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과실이 조금, 풀매트는 더크리보다 알이 조금 작아집니다. 우리가 풀매트도 있고 더크리도 있는데 더크리가 조금 알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 좀 둥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좀 나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차 처리는 과실의 떫은 맛이 심해진다고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거는 확실히 말했고요. 풀립 정도 돼 있고 풀매트는 더크리는 사실은 뭐 25ppm을 친다 아니면 2.5ppm을 친다. 우리가 풀매트 더크리는 2.5ppm을 치는데요. 나무 세력이 좋을 때는 1.2ppm, 1.25 반량을 쳐도요. 훨씬 더 나무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리 농도는 나무 수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요. 사실 생략화를 위해서 일회 처리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실험까지 해봤고 부여에서 좀 현장 실증까지 해봤는데 이것도 조금 나중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나중에 같이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혹시 질문이나 뭐 들은 거 있습니까? 아직 없으세요? 그럼 그냥 있는 자리 할게요. 자, 10분 남아가지고 그 뒤쪽 또 어쩔 수 없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 안 나갔는데 그림 위주로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풀매트 사용에 대한 부분 설명드렸고요. 여기 그림 나와 있는 이것들 뭐라고 하지? 지베렐린을 너무 일찍 처리한다든지 농도가 나왔었을 때, 이건 농도가 너무 진했었을 때 나오는 피해 증상 나오는 겁니다. 어떤 문제들 처리할 때 문제점이 있는지는 읽어보면은 좀 꽤 여러 가지 좀 나왔을 거예요. 습도도 꽤 중요하다고 여기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외에 어느 정도 포도 샤인마스카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 피기 바로 직전은 아니어도 한 며칠 전에 물을 한번 흠뻑 주는 정도가 무획재배 기준이라면은 샤인마스카스에서는 수정도 그렇고 생장조정제 좋습니다. 이 온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10도, 12도 이게 생육 시작하는 온도고 24도 광합성이 제일 좋은 온도고 32도 뭐라고 하지? 포도나무 얼어준 고온 피해 있는 정도 40도 이거는 이파리가 말라서 죽는 온도 마이너스 20도
사실은 20도라고 하면 안 되고 15도 동해받기 시작하는 온도 0도씨 이게 열매가 맺고 저물 때 했을 때 수정결실 야간 온도 기준입니다. 18도씨에서 20도 정도 유지하는 게 가장 좋고요. 광합성은 이 전후로 하고 야간 온도는 최대한 떨어져 가지고 밤낮의 온도 차이가 좋을수록 당도가 좋아진다. 온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의점 같은 게 나왔고요. 여기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 더클이나 알코올을 친 거하고 안 친 거, 그 다음에 떫은 맛이나 나온 것들 얘기한 겁니다. 송이 조절해 줬었을 때 이걸 많은 분들이 이 꽃 모양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려면은요, 지수가 너무 많지도 않고요, 햇빛도 충분히 좋아요. 이렇게 나와. 막 이 밑에 막 이렇게 빗자루 마냥 뭉그러진 꽃들, 막 엉거진 꽃들 다 내 나무 상태가 아까 얘기한 저장량분이나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3 내지 4cm 했는데 사실 3cm만 해서 4cm만 해도 굉장히 커지고요. 여러분이 우려하는 2cm 정도로 요만큼 짧게 해도 있잖아요. 이 포도송이가 600에서 700g은 충분히 나옵니다. 정 안 되시면 아주 정말 짧게 한두 개 만들어 가지고요, 내가 꼭 만들어 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송이를 꽃을 작게 해도 충분히 되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해봐야 합니다. 여기 보면 뭐 이게 4cm, 2cm 짜리라 해서 막 엄청 작고 이게 8cm 짜리라 해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송이를 이렇게 짧게 해놓으면 수정결실력이 확 높아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꽃송이 모양 만드는 부분 얘기했고요. 어깨송이 필요하다면 합니다. 어깨송이 재배해도 그렇게 큰 문제 안 되니까 이거는 한 어깨송이로 해가지고 열매 한번 만들어 보세요. 꼭 이거는 농가에서 한두 번씩 해봐야 하고요. 이걸 했었을 때 이거 꽃송이가 길면 길수록 이쪽에 열매가 많이 달려요. 근데 꽃송이를 처음부터 이렇게 짧게 잘라 놓으면 이게 한 알, 두 알, 이게 많이 달린 것도 한 지경의 자리에 하나,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안 달리잖아요. 얘는 알이 커지면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덮어지고요. 여기도 한 알, 두 알밖에 안 되니까 알이 안 커져요.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 콩알밭에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는 한 개씩밖에 안 되고 여기 네 개, 다섯 개는 이 위로 올라가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안쪽에 있는 과일들 나중에 다 파내려면 알속기가 되고 모양도 엉망으로 되고 그럽니다. 이 정도면 이게 몇 개였지? 130개였나? 뭐 알이 120개였나?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송이 모양을 처음부터 이 밑에 쪽으로 당기고 위쪽을 포기하고 밑에 쪽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형과로 만드는 것은 알속기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기형으로 되고 송이 모양을 끄트머리를 안 남겨놓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알이 너무 빡빡해져 가지고 도저히 안 빠지면 여기 빼고 밑에 빼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빼세요. 나중에 알이 커지면 이거 다 메꿔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봉지 씌우기 직전에 이렇게까지 꽉 차게 해서 봉지 씌우기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조금 느슨느슨해도요, 의외로 이게 나중에 커지면은 커져서 큰 모양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게 몇 그램짜리를 만드느냐, 송이를 몇 개 다느냐, 그 다음에 내 나름대로 재배의 원칙들, 그 다음에 약한 신추에는 달지 않는다, 과다시키지 않는다, 700빈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관수관리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수액 이동기에 물 많이 주고요. 개화 전후기에 너무 많이 주면 극단적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나무가 세력이 멈춰야 할 때는 그 이후로 주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조금 가을에 막 비도 안 오고 그런데 물 안 주시면 안 되니까 그때도 한두 번 주셔가지고 나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수확 후 관리 꼭 중요하도록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한 7, 8월 달에 9월 달 또 그렇다고 물을 너무 안 주면 문제가 되는 게 10월 달, 8월 달이나 너무 고운 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온도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막 나무가 숨을 헐떡거리고 쉬지도 못한다. 증발산이라고 해가지고 막 우리가 뿌리만 굉장히 좋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뿌리도 안 좋은데 막 이 기공을 통해서 나간 게 많은데 그때 물까지 안 주면 문제가 안 돼요. 한여름에는 물을 주되 자주 주셔가지고 마르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셔서 제보하면 된다. 양분 특성 얘기했는데 양분은 서로 하지 않는 한 서로 싸우지 않는 한 양분을 많이 주느냐가 아니에요. 암모니엄, 대지수, 칼슘, 칼리 이런 것들이 서로가 예를 들면 이 나트륨이 엄청 많으면 이 자리가 양분이 이렇게 했는데 자리가 얘가 다 차지하면 이 갈 자리가 없으니까 얘가 없어져요. 양분들은 균형을 말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양분들 또 하나 특성이 뭐가 있는지 알아요? 광합성이 잘 되면 흐름이 많아지고요. 뿌리가 많아지면은요, 똑같은 양분. 양분은
꼭 뭐하고 움직인다? 물하고. 물이 잘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나 양분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나무의 생리장애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고온에서 나오는 방법, 열과 이게 터지면 이게 2차, 3차 열과 나오는 것, 밀착염축이라 해서 밀착된 부분 나오는 것, 이게 이제 갈변 증상이라고도 나오고 황화 증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당도가 충분히 오르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봉지 재배에서 해서 나오면 됩니다. 품질이 좋은 건 어쨌든 수량을 높이고 품질이 올리려면 햇빛이 좋아야 하고요. 그런 방법입니다. 정부세성 아까 있죠. 가지가 이렇게 컸다가 이 여러분들 뭐라고 하지? 부추락해서 이렇게 놔두면 제일 위에 있잖아요. 얘만 자꾸 커요. 자꾸. 이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처진 가지들은 자꾸 밑으로 커져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 모든 가지가 다 똑같이 크는 걸 원하는 거예요. 정부세성을 적당히, 유인을 적당히 해서 나무를 유지해 주는 겁니다. 화합이나 전년도 꽃송이로 여기가 이게 가지예요. 여기 지금 벌써 여기 꽃이 열매가 내년도 열매가 들어있어요. 동해로 이게 얼어 죽으면 얘네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거보다 훨씬 더 많이 요만큼 나올 때까지 얘네들은 뭐라고 하지? 전년도 저장양분 가지고 먹는 거예요. 자, 봐봐요. 여기 전년도 저장양분 가지고 먹다가 여기서부터 7잎, 8잎서부터 재익화를 해가지고 10잎부터는 이제 전년도 저장양분이 끝나고 이건 새로 광합성해서 양분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다 이제 멈추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봐봐요. 신초 생장의 19% 과일로 가고 과일로 양분들이 가고 근데 뭐로 가냐? 호흡. 온도가 굉장히 높으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양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얼만큼 고온이 특히 야간 온도가 중요하냐. 그다음에 영구 저장하고 탄수화물 이게 뿌리로 가고 가지로 가는 이 양분들이에요. 이걸 얼마만큼 2% 3%밖에 안 되는데 얼마만큼 양을 높이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재배법에 굉장히 보시면 이파리 여기 꽃이 다음 나올 게 나와 있죠. 두 번째 거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열매 하나 둘 셋 일곱 번째 열매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양분 관련된 부분 나왔고요. 수확기 물어볼게요. 포도는 샤인은 보통 당도가 꾸준히 어느 정도 놔두면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들 알속기는 빨리 하면 할수록 좋고 아까 얘기들 생리장애, 일소피해, 그 다음에 봉지 재배에 있는데 봉지를 일찍 씌우면 씌울수록 당도가 1, 2브릭스 정도까지 차이 나요. 녹색이나 햇빛이 안 통하면 안 통할수록 당도가 1브릭스 정도 낮아져요. 만약에 정말 이 유년기가 아니고 성목이 된 다음에는 조금 수확을 조금 빨리 하고 싶은 농가들은 일부 과원은 봉지를 하얀 봉지나 아니면은 봉지 쓰는 시기를 조금 조절해서 합니다. 당도는 떨어지되 과피 모양은 좋아진다. 이게 봉지고 봉지 씌우는 시기, 봉지 종류는 햇빛을 얼마나 투과시키느냐 안 투과시키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정말로 햇빛이 너무 많이 안 투과되는 그런 봉지들이나 막 이상한 검정 봉지 같은 경우는 열과 발생이 나와버립니다.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나무 심을 때 이렇게 초창기에 심을 때 이 땅이 있으면 땅보다 너무 깊이 심어요. 대부분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그 다음에 여기다 막 거름을 초창기에 너무 많이 심어요. 특히 안 된 똥 같은 거 심으면 여기서 뿌리 나오다가 이 뿌리들이 막 녹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되고 가지 지주 잘 매줘야 하고 이게 건조하지 않도록 비닐이나 뭐 여기다 집 같은 거 덮어가지고 이 땅이 아니면 처음부터 관수 시설을 먼저 하는 방법도 있고요. 심자마자 좋은 묘목을 쓴다.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한다. 풀에 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좋은 재배 방법입니다. 재배 재식 후에 3, 4월 달에 하는 가을 심기도 있고 봄 심기도 있는데 가능하면 봄 심기 쪽으로 하시는 쪽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적심 4시 정도네요. 벌써 하셔도 됩니까? 사진 한번 뒤쪽에 조금 한번 뭔무엇이 있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유인을 어떻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가 착색이 시작되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광합성이 중요한데 광합성에 관련된 유인, 햇빛이 왜 중요한지 설명된 부분이고요.
이게 양분이 지나가는 저쪽하고 이 안쪽에 이제 우리가 물이 들어가는 체관도 물관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상 처리를 한다는 건 여기만 잘라가지고 가는 걸 멈추게 하는 거고 아닌 거하고, 그다음에 이 조직들이 이게 생각보다 그 구멍이 퉁퉁 나오잖아요. 물이 이동이 굉장히 포도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 활력에 따라서 나무 생육이나 생육이 얼마만큼 많이 변할 수 있는 거 조직학적으로 보여주고요. 자, 햇빛을 봤을 때 2000룩스하고 7m 그늘이 지면 왜 나무가 문제가 되는지까지는 다, 이 포도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세 잎까지 한 잎, 두 잎, 세 잎 정도까지 겹쳐도 되는데 가능하면 두 잎이나 두 장 반 정도. 광합성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요게 엽록 철학에서 요 부분이 대부분 광합성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공이 작업을 못하면 이게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그러니까 기공을 열고 닫는 게 뭐가 한다? 뿌리하고 여기 갈이라고 돼 있는 칼이라고 하는 우리가 칼륨 이온 자fun입니다. 그러려면 일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돼? 이 주직이 두꺼워져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두꺼워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가능하면 이파리를 두껍게 만들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도 재배할 때 이파리 두껍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기공이 열렸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이 기공이 얼마나 열리고 잘 닫느냐, 바람이 잘 되느냐, 햇빛이 얼마나 잘 통하느냐, 광합성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냐. 이 어린 나무들은 못하지만 그늘진 잎도 햇빛만 있으면은요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90일, 120일까지 하고 호흡이 얼마만큼 광합성을 줄이는지, 그 다음에 40도씨가 넘어가면 갑자기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호흡량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일을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진다는 거 설명했고요. 온도를 낮은 온도에서 하는 거 이렇게 짱짱하게 이제 온도를 너무 높여놔가지고 이렇게 도장시키면은요 나중에 생육 저온도로 25도씨로 한 달 정도 맞춰놓으면 얘는 크다가 멈춰서 그냥 그대로고, 얘는 서서 얘 정도는 아니어도 얘 정도 커서 얘는 마디게 커가지고 이파리도 두껍고 좋아져요. 우리가 초창기에 온도를 너무 하는 것들은 빛과 온도, 빛은 광하고도 항상 관련되고 광은 온도와도 항상 관련돼 있다는 것들을 내립니다. 그래서 생물은 물에 의해서 더 영향을 받는 것, 광합성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수정교실입니다. 숯은 꽃가루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꽃가루가 들어가는 시간에 따라서 이게 너무 온도가 추우면 가다가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장량분이 없으면 얘가 힘이 없으니까 가는 속도가 늦어져요. 수정교실에 관련된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내년도에 만들 꽃을 만드는 건데 이게 사이토카닌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되는데 도장해가지고 지베렐렌 같은 경우 많아지면 자꾸 꽃눈을 못 만들어요. 꽃눈을 이미 만들어놓아서 꽃송이로 만들었는데 그에 동해를 입고 그러면 꽃으로 안 되고 덩클송으로 돼버려요. 이렇게 그 관련된 전제 조건들 나왔습니다. 꽃눈이 만들어지는 온도가 27도 정도, 햇빛이 만회하고 광합성이나 탄수가 만회해야 꽃이 잘 만들어진다는 거, 꽃더리가 어떤 때 일어나는 거하고 대책에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조금 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까 지분적으로 자 뿌리가 크고 양분, 수분, 여기서 마진온도 올라가고 줄기 잎에서 다시 만들어진 광합성, 꽃이나 과실을 만들고 이것이 다시 뿌리로 갖다 준다. 환경 올려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아서 얼만큼 꽃을 크게 만드느냐가, 그 다음에 얼만큼 수정교실이 잘 되느냐, 관련 꽃들을 양분 낭비 없이 얼마나 키우느냐, 당도가 얼마나 커지느냐, 수량하고 품질을 만드느냐, 이렇게 되십니다. 잿빛 곰팡이 관련된 부분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조금 설명드릴게요. 녹균병에 대한 부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 그 바쁜 시간 내에 기본적인 내용을 두서없이 설명드렸습니다. 질문 아까 들어온 거 없냐고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없어가지고 강의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혹시 더 세세한 것들 기회 되면 우리 이쪽에 센터로 문의해 주신다든지 저희한테 연락처에 주시면은 계속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지루하게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강의 듣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